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사항을 하나 구하면 이게 최종 PPT가 아니어서 좀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글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어떤 디자인에 대한 신경보다는 글을 사실 먼저 완성을 하고 그 후에 좀 디테일을 다듬을 생각이었는데 아직 완성하기 시간이 조금 부족했어서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발표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가치평가 개요, 그리고 기술성 평가, 시장성 사업성 평가, 수익성 평가, 기술가치 평가 순으로 발표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미코바이오메드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와 진단 시약류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2009년에 설립되었고,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랩칩 기술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분자 진단 장비랑 키트를 개발해서 사업화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분자 진단 기술을 개발해서 감염 질환 진단 사업화에 전념해 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밑에 보시면 대표이사 그리고 회사 연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평가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코바이오메드의 랩칩 기술에 대해서 투자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그것이 가치 평가 목적이 되겠고, 가치 평가 방법은 이제 다른 학업분들과 마찬가지로 소득 접근법으로 제가 가치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선정은 국내 분자 진단 시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와 해외 시장을 같이 고려를 할까 하다가 미코바이오메드는 지금 브라질, 인도네시아, 세네갈 같은 해외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연구개발과 현지 생산, 그리고 판매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확장이 이루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본 평가에서는 국내 분자 시장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가치평가 대상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그림도 많고 글도 많이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PCR 검사 한 번씩 다 해보셨을 텐데 그 PCR 기술입니다. 이제 보시면 PCR 기술이라는 것이 그 코로나 검사를 할 때 여러분들 그 코에 이제 어떤 면봉 같은 걸 이제 집어 넣거나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구강을 통해서 그렇게 검체를 채취를 하셨을 텐데 이렇게 PCR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검체를 채취를 하고 그 유전자를 검사를 가능한 만큼을 증폭을 시켜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어떤 그 검체의 온도를 높이고 내리는 과정을 이제 반복하는 게 이제 기존의 방식이었는데 이제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된 랩칩과 그리고 두 개의 온도 전달용 블록을 활용해서 그 온도가 서로 다른 그 두 블록을 오가면서 랩칩을 데우기를 반복을 하면 그 시간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활용한 기술을 상용화를 하게 되면 그 유전자 증폭 30회에 걸리는 그 시간을 지금 원래 그 기술에서의 우위성은 한 20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제 했는데 여기 보시면 7분까지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해당 기술을 접목한 진단 의료기기는 민감도와 정확도는 개선하면서도 분석 시간도 이제 크게 단축시킬 수 있고 그리고 빠르고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이제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제 다른 질병 같은 경우에도 바이러스 검체를 채취를 할 때 정말 작은 그 소량의 바이러스 검체만 채취를 해도 그것을 확실하게 증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기술적인 우위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왼쪽에 보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프린터 기기 같이 생긴 이 기기가 그 이제 베리큐 PCR 316 기기라고 해서 랩칩 기반 리얼타임 PCR을 이용한 질병균 및 감염균을 진단하는 장비고요. 그 옆에가 그 진단 장비에 사용이 되는 키트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성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제가 대표 경쟁 기업으로 바이오니아라는 분전 진단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을 선정을 해서 대표적으로 딱 하나 놨는데 사실은 제가 딱 하나만 놓은 이유는 바이오니아의 분자 진단 기기가 이제 국내외 타 기업의 분자 진단 기기 제품을 대표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업을 넣기보다는 바이오니아 대표적인 바이오니아와만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기능으로는 질병 진단을 위해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유전자의 증폭에 그런 사용하는 장치를 생산을 하고요. 그 장점을 보시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30분 내외의 시간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30분 내외의 시간이라는 것도 미코바이오메드가 조금 더 시간적인 우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이제 다만 미코바이오메드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아까 보여드린 어떤 기기에 여러 가지 키트를 이제 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그 키트만으로 이제 그 기기랑 키트가 그렇게만 호환이 되게 돼 있어서 사실은 그 키트만 사용해서 그 기기를 작동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코바이오메드가 가지는 장점은 이제 랩칩 진단기기 활용으로 통상 걸리던 구동 시간을 이제 절반 수준으로 단축을 시켰고 그리고 그 장비 자체가 사실 현장 진단에 사용이 되려면 좀 가벼워야 되는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코바이오메드는 원래 기존에 20kg 이상 나가는 그런 제품 대비 이제 한 4.7kg 정도밖에 무게가 안 나가서 현장 진단에도 조금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이제 칩을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뭐 크게 널리 확산된 건 아니지만 원숭이 두창 같은 질병 분야에서도 이 미코바이오메드의 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성입니다. 혁신성은 랩칩 기술의 활용으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소개 들었듯이 원숭이 두창을 포함해서 한 33여 가지의 병원체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다는 그런 혁신성을 가지고 있고 차별성으로는 아까 간단히 살펴봤지만 무게가 우선 가볍고요. 그리고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을 시켰고 랩칩 기반 플랫폼 이 기술이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단순히 코로나19에만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신생아 진단이나 뇌 척수액 진단 같이 그런 검체 채취가 다량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쟁성입니다. 경쟁성은 미코바이오메드의 대표 경쟁사로는 아까 바이오니아를 들어드렸는데 그 외에도 시젠이랑 SD 바이오센서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도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병원체를 검출을 해내는 건 맞는데 그런데 랩칩 기술 같이 이제 기업의 핵심 역량을 PCR 분야에 활용해서 현장 진단에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거나 유사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체성 같은 경우는 분자진단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다른 바이러스가 새로 등장을 하게 되면 분자진단 시장이 이번에 코로나처럼 확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기술의 출현 위험이 존재한다고 이제 그렇게 공시가 되어 있었고 그러나 이제 분자진단 시장은 이제 대체제는 현재로서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고 또한 랩칩 기술이 앞으로 있을 다른 분야의 병원체 검사에서도 정확성과 신속성 그리고 가격 우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기술로 대체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기술 활용성과 전망성입니다. 체외진단 시장 전반으로의 랩칩 기술 활용이라고 되어 있고 랩칩 기술은 분자진단 분야 전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체외진단 분야에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화학 분야라든가 아니면 면역 진단 분야도 이제 체외 진단의 분야 중에 갈래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분야에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아까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응급 선별 검사 분야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기의 소형화와 그리고 경량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응급 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리고 적은 양의 시료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소개드렸던 것처럼 이런 검사 채취가 어려운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구개발 완료 실적을 보시면 이제 한 2022년까지 계속해서 기업 자체적으로 이제 분자 진단에 대한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고 아까 보여드린 그 제품과 그리고 키트가 그 매출의 대부분을 절대 다수를 어, 지금 차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국방과학연구소, 중소기업청, 식품의약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와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면서 분자 진단 분야에서 계속해서 연구개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연구개발 비용 현황입니다. 보시면 이제 맨 밑에 보시면 뭐 14%, 26%, 37% 이렇게 공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그 비율들이 이제 경쟁사 아까 보여드렸던 바이오니아라든가 잠깐 언급드렸던 시젠의 연구개발비 매출액 비율을 보여드리는 건데 경쟁사에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분자진단 PCR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갖지 않은 다른 경쟁사와의 투자 비율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급성입니다. 제가 아까도 이게
중복되는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 체외 진단 시장 여러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아까 원숭이 두창만 말씀을 드렸는데 응급진료, 현장 진단 그리고 다량의 검사 채취가 어려운 분야, 면역 진단 분야까지도 전부 이제 파급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진부화 가능성과 경제적 수명입니다. 어, 이제 경제적 수명 같은 경우는 8.43년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랩칩 기술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기술 자체의 진부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이제 국내 체외 진단 시장을 비롯해서 분자 진단 시장도 계속해서 이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신규 진입자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이제 3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위해서는 랩칩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의 확장을 신속히 이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로 매출이 부쩍 성장을 했었다가 이제 다시 좀 잠잠해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매출이 다시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랩칩 기술을 기반으로 경쟁 우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면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신속한 확장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사 특허입니다. 랩칩 기술은 기업 자체의 핵심 기술이므로 유사 특허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 권리 안정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8.43년으로 이론상으로 만료가 머지않은 상태입니다. 모방 용이성은 독자성이 강해서 모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미코바이옴에 대해서 출원한 그런 특허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권리 범위입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PCR에 관한 특허가 다수 존재하고 여러 청구항을 통해서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미코바이오메드의 대표 김성호 대표는 국내 특허 외에도 현재 랩칩 제작 및 접합 기술과 관련해서 선진국 17개국의 특허를 등록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성과 사업성 평가입니다. 어, 이게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국내 체외진단 시장 규모의 성장과 앞으로의 전망을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이 이제 글로벌 분자진단 시장의 주요 기업의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징을 보시면 체외진단 시장의 특성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 그래프를 보시면 체외진단 시장에서 분자진단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이제 분자진단 시장은 여러 기업들이 소수의 기업들이 독과점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자진단 시장의 트렌드는 과거의 대형 장비보다 현장 진단이 가능한 소형 장비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코바이오메드는 강점을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국내 분자진단 분야 성장률 이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점유율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아까 간단히 언급드렸던 기업들에 대한 그런 점유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미코바이오메드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4%에서 5%, 그리고 2020년에 12%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런데 다만 다른 기업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분자 진단 기기 자체를 생산하는 기업은 여기서 바이오니아와 미코바이오메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점유율에서는 그렇게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랩칩 기반 핵심 역량을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의 점유율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용화 요구 기간은 연구 개발부터 모든 허가가 완료되기까지 아까 보셨던 그 이제 기기는 6년의 시간이 소요가 됐었고요. 생산 용이성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랩칩 기술 자체가 기업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생산과 활용이 용이하고 또 국내 최초로 플라스틱 형태의 랩칩 진단 기기의 생산을 했기 때문에 타사 대비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수요성과 시장 진입성입니다. 수요성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언급을 드렸는데 분자진단 분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거의 뭐 10대, 20대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연령층에도 계속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변동의 비탄력적인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인구 고령화, 뭐 전염병의 확산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상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여러 증권사에서도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기술과 그리고 이 제품의 주요 수요처는 현재 병원, 약국, 그 보건소, 학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진입성을 보시면 아무래도 이게 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 규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특허를 내거나 아니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인증이나 허가가 많이 있고 그 밑에 보이시는 표가 그런 인증 제도를 요약해 둔 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익성 평가입니다. 이제 예상 시장 점유율 보시면 아까와의 그런 점유율과는 조금 다른데 이게 분자 진단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만 이번에는 추려놓고 점유율을 봤을 때 미코바이오메드가 여기에서는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기 매출 점유율과는 별개로 미코바이오메드의 예상 국내 시장 점유율은 5%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후에 있을 가치 평가에서도 이 5% 정도로 반영을 해서 가치 평가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매출 성장성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진단 장비 그리고 진단 시약의 판매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매출액을 456.7억 원을 달성을 했고 이것은 이제 전년 매출액의 거의 1000% 증가한 규모로 큰 폭의 외형 성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에도 코로나19 확산은 지속되었지만 이제 경쟁업체가 또 증가를 하고 또 이제 수출 단가가 하락하고 뭐 이런 영향을 받아서 매출액은 전년 대비 33%가량 감소한 303억 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외에서 현지 생산과 사업화를 추진 중에 있고 또 미국 뉴저지주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에 위치한 자회사 미코바이오메드 USA를 중심으로 사업 영역의 확대가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 성장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아까 보셨지만 영업 손익을 굉장히 이제 크게 매출 외형이 성장을 했는데 2021년에는 다시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 앞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 말고도 빠르게 다른 분야로의 확장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생적 매출입니다. 보시면 이제 제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해외 합작 법인 설립을 통해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감염성 질환, 열대병 질환, 그리고 식중독에도 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해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고, 그리고 현재 닭이나 소 같은 동물 진단 분야에도 이제 연구가 진행 중이고, 이제 프로토타입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파생적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가치 평가입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네. 그래서 보시면 체크리스트 먼저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이게 저희 팀원 3명의 평균치를 점수로 환산을 해서 결과를 도출을 했을 때 78.51점이라는 점수가 나왔고 가중치 같은 경우는 이 지금 국내 분자 진단 시장이 성장기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기술성 25, 권리성 15, 시장성 20, 사업성 25, 수익성 15 순으로 이렇게 가중치를 부여를 하여 계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치평가 기본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 가치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베리큐 PCR 316 제품을 기준으로 매출을 추정을 하였고 또 이제 분자진단기기 같은 경우는 그 특성상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바이러스의 등장과 더불어서 폭발적인 매출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예측이 언제 어떤 바이러스가 새롭게 등장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원인이 아니라면 분자진단기기 자체는 일정 수준의 점유율을 지속할 것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수명 주기 이후는 무성장형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액을 도출하신 걸 보시면 2021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자기자본 비중 0.788, 타인자본 비중 0.212, 그리고 법인세율은 20%를 적용을 해서 도출한 외액은 6.78%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의 경제적 수명입니다. 경제적 수명은 이제 Q2와 Q3의 평균으로 대입해서 산출을 했고 그 결과 11.875년이 도출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경제적 수명 적용 시간은 8.375년으로 약 2030년 전후까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추정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평가기술의 점유율을 5% 수준으로 가정을 하고 매년 8.8%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 성장률은 CAGR 참고했습니다. 다음으로 FCF의 추정입니다. 무성장형 잔존가치를 적용을 했고
이제 매출 원가를 보시면 매출액의 절반 수준의 높은 원가를 기록을 해서 그 절반 수준으로 계산을 하였고, 감가상각비는 매출액 대비 1.27%, 영업비용은 전체 매출액 대비 30%, 법인세 비용 20%를 적용을 한 결과 합계는 587.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치평가 결과를 했을 때 보면 기술가치평가 매집 기술의 가치는 587.4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요. 다만 한계점이 있다면 미코바이오메드는 이제 국내 시장을 지금 위주로 제가 가치평가를 진행을 했는데, 현재 적극적으로 이제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해외 시장에서의 그런 매출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계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FCF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평균치, 연도별 평균치를 이용을 하지만 이제 코로나 같은 특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편차가 큰 편이라는 것을 좀 한계로서 지적을 하였고, 또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바이러스의 등장이 이제 사실 이 미코바이오메드의 매출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코로나19 덕분이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랩칩 기술의 활용 범위와 기술의 가치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바이러스가 앞으로 닥칠지에 대한 그런 예측이 불가하다는 한계가 존재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